개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의 문제예요, 사실은. 자율적 선택권만 보장이 되면은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폰서랑 만나가지고 접대를 하든 자기가 사귀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예 기획사한테 사기를 당한 셈이 되는 건데 빅스타를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접대를 데려나간 거, 그 접대가 무슨 꼭 성매매가 아니라 그냥 술자리도 지금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 연예계의 활동을 위한 접대가 아니라 기획사의 자기 사업에 대한 접대를 하러 나가는데 그걸 장자연 씨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연예기획사에서. 그냥 와라가 되는 어차피 이건 연예기획사에서 그냥 접대용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 장자연 씨한테 속이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기획사를 바뀌면서 이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로 연예계 개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두고는 이 문제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부정부패의 원점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개인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계약관계의 문제, 성접대든 뭐 어떤 성상납이든 성매매든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개인적인 어떤 성매매의 문제는 상당히 처벌하기도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어떤 과실이 더 크다, 뭐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 연예계에서 성접대든 성상납이든 발생하는 구조는 그 출연과 배역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에 되는 거죠. 만약 그 출연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역으로 저희 여성이 성접대를 하거나 성상납을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대부분 그런 결정권자들이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성상납을 해야 되는 경우, 강요당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성공한 여성 연예인이 모두 성상납을 통해서 그랬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도저히 없는 문제고 그런 것이 강요된 성상납이 정말 100명 중에 1명이 있어도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잘못된 걸 갖다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안 보면 마치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상납이 났었다. 뭐 물론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대부분이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나 뭐 외국인 연예인 사유리 씨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김부선 씨가 지목했던 그 대상, 그 상대하고의 그 어떤 시시비비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려내야 될 그 두 분들의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간 영화계에 몸을 담고 배우로서 활동했던 김부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100% 거짓말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는 본질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왜곡되게 비춰지면서 A와 B의 관계처럼 누가 맞나 아닌가 진실 게임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공한 성상납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죠? 않고 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떤 그 연예인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가 성상납을 통해서 그런 어떤 뭐 소파 성진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어떤 대가를 쟁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뭐 모든 일부라고 해서 일부가 그렇고 일부가 피해를 받고 또 나머지는 피해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이 성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외면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도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부끄럽지만 외국인 연예인 사유리 씨까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어딘가엔 이 고질적인 고름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고. 네. 기자의 지적은 이 사태의 본질, 그러니까 김부선 씨나 사유리 씨가 지적하고자 했던 그 고민의 본질보다는 이제 세간은 가십거리로 시시비비만 보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그 본질을 좀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연예인의 성상납이나 특정인의 어떤 성상납에 관한 발언은 말초적인 것이죠. 무엇이 핵심에 있고 중심에 있고 몸통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린다김 사건이 있었죠. 그 역시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로비스트였죠. 또 국방부 장관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사실은 사실임이 그것은 밝혀졌죠. 하지만 그 사건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처벌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성 연예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비스트와 그다음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 린다김 씨가 사실은 평범한 셀러리맨하고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권력과 자본과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성이 유착이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끊임없는 사실은 은밀한 성에 관한 요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간과하면 안 그 된다는 상황에서 것이죠.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린다 김이 피해자인가요? 린다 김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분명히 린다 중요합니다. 김이 그건 분명히 남성이고 분명한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국방부 문제죠. 장관이 여성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지 말초적인 연예계의 문제이고 과연 변 대표님 말씀대로 개개인의 자율성만 보장되면 이 문제가 근절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건 것이죠. 남녀의 논리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권력을 남녀의 갖고 논리로 있는, 보는 것이 예. 아니죠, 지금. 아니 신 교수님이 계속 지금 아닙니다. 남녀 논리로 접근을 하셨어요. 권력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예.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 얻고자 하는 걸 얻는다는 예, 부분에 저도 대한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기를 싶은 하는 부분이 거죠. 그 부분인데 신 교수님은 철학의 남녀의 깊이로 문제로 들어가 접근하시니까 버리는데 권력과 아니, 저는 자본의 이것이 속성인데 연예인 개개인의 문제만으로 정말 연예인이 자정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은 권력 중심부는 아무도 바뀌지 않는데 연예인만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 근데 아니라는 저는 이제 것이죠.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건데 일단 단계적으로 자기 스스로 권력과 자본이 좋아서 거기 가서 연애를 하든 성으로 매매로 관계를 맺든 저는 그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 예, 타락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에 속아가지고 계속 접대 받으러 가다가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장같이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연예계의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까지는.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이거는 연예계의 개혁으로 제가 말씀드린 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권력과 자본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저는 문학 작품을 쓰겠다는 제가 건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을 일단 변 대표께서 일단 먼저 꺼내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 아직까지 한 달 80만 원, 100만 원 받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직하게 자기 앞길을 가는 그런 열심히 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론 뭐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이래 성상납과 관련된 이런 여성들 또 성상납을 받는 남성들 어느 쪽이 피해자인가 가해자라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오히려 정말 비정규직? 피해자는요. 예. 성상납을 받거나 성상납을 하는 쪽이 아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죠. 왜냐? 비정규직 그들이 남자, 여자분들도 피해자일 만들어내는 수 부정부패의 있습니다. 폐해를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다 덮었을 테니까요. 그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자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은밀한 제안을 했다고 그랬을 때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받아들여야 될까? 혹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남녀를 떠나서 비정규직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남녀를 떠난다면 동의합니다. 권력과 남녀를 힘이 떠나야 되죠.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침묵의 권력의 문제죠. 카르텔이 있다는 예, 것이죠. 이것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비단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고 이것이 사실은 권력과 자본의 유착이고 그 안에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제도권으로도 사실은 잘 밝혀지지도 않고 사실은 그 안에서 장자연 씨 같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토의를 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자면 이제 이 성접대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침묵의 카르텔을 끊을 수 있겠는가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아니 그 권력과 자본을 쫓는 인간의 속성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문학 작품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인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도 해결하고 권력과 자본을 쫓는 인간의 속성 문제는 개인적 도덕적 가치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변호사 말씀하시죠.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상납이나 성접대는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성접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민간 분야에도 만연해 있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인데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성접대까지 이렇게 근절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공직에 한정지어서 생각해 볼 때는 효과적인 그리고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공적인 결정권이 성접대나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은 예. 이 공직 사회에 있어서 공직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성접대, 성상납 이것은 근절책이 저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공직자에게 성접대를 행한 여성으로 하여금 이 자진 신고하게 할 경우에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뭐 공직자 그 성접대를 받은 공직자의 직위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를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이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처벌을 면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성매매와 관련될 수 있으니까 처벌을 면제해주고 신원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면 공직자에 대한 성상납이나 성접대는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접대 말씀하시는 게 술자리에서 옆에 이렇게 헬퍼로 시중 드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 진짜 이 매매까지만 한정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성접대나 성상납이라고 할 때는 옆에서 단순하게 뭐 술 시중 드는 걸 성접대나 성상납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매매까지 가는 문제인데 그렇죠. 고위 공직자가 그러니까 제가 왜 리스트가 부풀렸다고 자꾸 주장하냐면요. 고위 공직자가 여성에게 뭔가 성매매를 하는데 자기 명함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신분을 밝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밝히죠. 그건 미쳤다고 그 자기 뭐 검찰 명함을 막 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요. 이 장자 사건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성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실제로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윤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계속 알려준단 말이죠. 매니저하고 그 사람들. 공직자에게 이 성접대를 행한 여성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면 막 일순간에 수백 명이 달려와서 신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나 남성이 고위 공직자가 그 성매매 여성에게 자기 신분을 알려주겠냐는 건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그 성접대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명함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알려지는 그런 코스만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이 성접대 과정에서 성접대가 바로 그냥 성매매로 5분 뒤에 성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가죠. 성접대를 행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접대 그 자리에 동석한 여성하고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자기 충분히 신분을 막 노출이 될 수 있는 감추는 것이고 생각할 수가 그런 있죠. 식으로는 안 해요. 나라에서는요, 쓰레기나 일회용 젓가락을 써도 카파라치가 카메라로 찍으면 포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실 설왕설래가 오가고 대형 스캔들이 오고 가는 사건에 대해선 어떤 개입도 하질 않고 있죠.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선거범죄만 이렇게 선거범죄 포상금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범죄 조금 더구나 금품이 오간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오간 금품의 몇십 배를 세 가지를 좀 구분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성접대는 그 접대자가 제3자 여성을 동원해가지고 접대를 받는 사람에게 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고, 성상납은 성상납자 본인이 상납을 받는 사람에게 성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구분 여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부당한 요구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접대 스캔들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부정적인 왜곡된 성문화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한 그것이 부정부패의 고리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를 이용한 것이건 강요적인 것이건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강요된 성에 대한 저항이 불이익을 주는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토론을 마무리할까 해서요. 예.